안녕하세요, 디지털곰마디입니다. 귀엽죠? 지난 영상에서 사업자를 늘려서 매출 늘리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댓글처럼 사업자를 여러 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느낌이 잘 오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위탁 판매 중에서도 대량 등록은 말 그대로 대량으로 상품 수를 많이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사업자로 올릴 수 있는 상품 수의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개의 사업자를 내서 더 많은 상품을 올리는 건데, 그래서 예시로 말씀드렸던 게 무료 솔루션인 도매매 스피드고 전송기만 쓰더라도 사업자 한 개로 5개, 6개 마켓을 연결했을 때 총 매출이 200~300만 원 정도밖에 안 날 수 있죠. 근데 사업자 5개를 내면 매출이 1,000원에서 1,500만 원까지도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막상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신경 써야 할 점들이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개별 등록이 아니라 대량 등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여러 개 운영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를 늘려서 상품 수를 늘리기만 하면 무조건 매출이 쭉쭉 오를 거라는 생각에 사업자만 마구마구 늘리려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세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사업자를 늘리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쉽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안 하셔도 되니까 천천히 하나씩 차근차근 익숙해지면서 추가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사업자를 10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 번에 다 낸 건 아니고 하나씩 늘리다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사업자를 여러 개 운영할 때 고려하셔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자를 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같은 명의로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법적이나 세무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홈택스에서 최초에 처음 사업자 등록했을 때처럼 똑같이 추가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낼 때마다 사업자 통장도 다 따로 만들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업자 통장까지 매번 꼭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기존에 쓰시던 주거래 은행 통장 하나 있죠. 그걸로 그냥 여러 사업자 다 연결해서 정산 통장으로 쓰셔도 문제 없습니다. 저도 개인 사업자들은 다 같은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사업자 카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마다 등록을 따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좀 정해져 있죠. 그리고 모두 다 어차피 다 내 명의의 카드들이니까 너무 사업자별로 나눠서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면서 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많이 내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 사업자 말고 가끔 법인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법인을 내고요. 법인 지점을 여러 개 등록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법인은 개인 사업자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까다로운 게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를 내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개인과 법인 사업자의 차이는 예전에 올린 이 영상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자를 추가하려면 새로운 주소가 필요합니다. 몇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같은 주소지에서 2개 이상 사업자를 내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내주지 않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주소로 사업자를 낸다고 했을 때 소매업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를 하나 내고 이어서 구매 대행으로 사업자를 추가하면서 이 2개가 다른 사업이다 라고 말하는 식으로 내거나 이런 경우를 보기는 했어요. 근데 이건 다분히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이렇게 2개도 가능한데 사실 대부분은 그냥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론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는 집에서 첫 사업자를 내셨을 텐데 우리 집 주소로 또 낼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낼 때는 부모나 형제의 집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야 되고요. 이 방법 역시 담당자가 여기 안 사시면서 왜 사업자를 여기다 내냐 이러면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사업자를 내는 거는 좀 운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비상주 사무실로 내는 편입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라고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상주하지 않으면서 쓰는 사무실이라서 주소만 저렴하게 빌려 쓰는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한 달에 3에서 5만 원 정도 하는데 저렴하게 구하려면은 1년 이상, 2년 이상 단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 한번 사업자를 내면 중간에 주소 이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잘 정하는 게 좋은데 비상주 사무실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미팅이 가능한 회의실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물론 실제로 갈 일은 거의 없지만 가끔 그래도 미팅을 하거나 할 때 커피숍에서 안 만나고 사무실에서 만나는 게 조금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요즘은 공유 오피스 쓰는 게 흠도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지방이나 아주 먼 지역으로 하셔도 전혀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가격이 비슷하거나 저렴하고 그리고 괜찮은 곳이 있다면 집 근처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2. 서류나 택배를 주기적으로 보내주는 등 관리를 해주는 곳이 좋습니다.
이것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혹 사무실로 서류나 택배가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아예 관리가 안 되는 곳은 온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히 세금 관련된 서류가 왔는데 전혀 모르고 넘어가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관리가 그래도 잘 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나한테 온 서류나 택배를 모아서 보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거는 따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3. 은행이나 기관에서 현장 실사를 할 때 협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사무실 현장 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상주 사무실이죠. 당연히 사무실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은행이나 거래처에 저 사실 사무실이 없어요. 집에서 일합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사실 은행들도 실사를 나오긴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사무실이 있던 없던 그렇게 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출을 받을 때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받으니까 어차피 보증이 되는 거고, 아니면 따로 은행에서 받는 거라면 사실 대부분 담보대출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이 없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현장 실사라는 이 업무 자체가 꼭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비상주 사무실 업체 측에서 도움을 주는데, 실사가 오는 날짜가 정해지면 그날 하루만 비어있는 사무실을 하나 빌려주고요. 거기에 회사 명패를 달고 꾸밀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실사 오기 전에 가서 사무실 안에 내 노트북 세팅도 해놓고 책도 좀 갖다 놓고 해서 내가 평소에 쓰는 것처럼 세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좀 꾸민다고 해도 누가 봐도 여기서 계속 일하던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은 솔직히 조금 안 들긴 합니다. 이래서 너무 빡세게 정말 세밀한 것까지 다 꾸미시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실사 오시는 분들도 그냥 사진 한 장 찍으러 오는 거라서 와서 뭘 막 엄청 꼼꼼히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 뒤에서 그냥 사진 하나 찍고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런 실사를 아예 안 도와주는 이런 업체들도 있어요. 자, 비어있는 사무실이 아예 없는 데도 있고 아예 이런 실사 자체를 지원을 안 해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현장 실사도 지원이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런 식으로 대부분 잘 되어 있어서 별일 없긴 한데 그래도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요거는 잘 확인하시고 비상주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사업자를 추가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또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마다 내야 되고요. 매년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은근히 신경을 써줘야 돼요. 간이사업자의 경우는 12,000원,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은 인구수 50만 이상이면 45,500원, 그리고 50만 이하면 22,500원인데 이걸 매년 연장을 해야 되니까 은근히 살짝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이미지는 제가 올해 초에 낸 건데 이렇게 여러 개가 되니까 금액이 조금 그래도 상당하죠.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자가 늘어나면 명의가 같으니까 종소세 신고는 한 번에 하더라도 부가세는 각 사업자별로 별도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구독자분들은 이미 사업자가 있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부가세 신고해 보셨죠? 아예 대행을 맡기거나 하지 않으면 처음 신고할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엄청 귀찮죠. 근데 그거를 몇 개를 다 일일이 해줘야 되니까 다 마켓별로 들어가서 매출 정리를 하고 요거를 다 정리하는 것도 꽤 귀찮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자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엄청 바쁘기 때문에 보통 세무 기장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기장을 맡기면 보통 하나당 월 5만원 정도 하는 편인데, 자, 그러면 사업자가 10개면 50만원이냐? 사실 꼭 이렇진 않아요. 우리가 하는 건 어찌 보면 좀 단순하기 때문에 좀 많이 되더라도 단순히 곱하기 10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저렴하게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물론 요거는 세무사와 어떤 협의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저렴하게 하면서 사업자를 여러 개 했을 때 이 세무 기장 비용도 분명히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직접 부가세 신고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인데 사업자를 여러 개 운영을 하면 가장 신경 써야 할 점이 바로 매입 매출을 사업자마다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매매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한 개 사업자로 가입을 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다가 사업자를 하나 더 냅니다. 이때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게 두 번째 사업자의 마켓들에서 매출이 나요. 근데 이 매출에 대해서 도매매에 주문을 넣을 때 그 첫 번째 기존 사업자 계정에서 그대로 요걸 통해서 주문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쓰던 거니까 그냥 예치금을 좀 더 충전해서 그냥 편하게 쓰는 건데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사업자에만 매입 내역이 계속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 사업자에는 매출만 있고 매입 내역, 도매매 입금한 내역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당연한 거지만 매입이 없으면 이 매출이 전부 다 수익으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 사업자에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한 매입이 전부 다 없어진 건 아니고 이 첫 번째 사업자로 간 거니까 여기서 그만큼 빠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잠깐은 여기를 통해서 넣거나 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길게 간다면 당연히 각자 나눠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추가하면 추가한 사업자로 새로 도매 사이트를 가입을 해서 각각 사업자의 매출에 맞게 주문을 넣어줘야 합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조금 귀찮긴 해요. 자, 근데 크롬 브라우저를 아예 따로 분리해서 쓰면은 매번 로그인, 로그아웃 따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더 편해지긴 합니다. 어쨌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사업자 늘리면서 매출이 늘어난다면 감수를 해야 될 일이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사실 익숙해져서 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사업자를 추가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막연히 사업자가 늘어나면 어떤 걸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금액적인 부분도 비상조 사무실 비용, 통신 판매업 비용, 그리고 세무 기장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써야 되고 이런 행정적인 것 외에도 실제로 내가 그 많은 상품 자체를 운영하는 것도 당연히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사업자를 늘려서 매출을 늘린다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한 개씩 익숙해지면서 천천히 늘려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탁 판매 개별 등록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한 개로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겠지만 저처럼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참고하셔서 여유가 되실 때 사업자를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